남아있는 폐로 생활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폐 기능의 저하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할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임파선의 변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MC경희입니다.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폐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암은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흉부외과 손종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손종배 교수라고 합니다. 주로 폐암과 식도암 그리고 기타 일반 흉부 질환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이제 폐암 주로 수술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모셨는데, 폐암 치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수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모든 분에게 수술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적용이 되진 않는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수술을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폐암 같은 경우는 수술로 절제를 할 수 있으면은 하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수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주로 이제 1기에서 2기 그리고 일부 3기 초반에 해당한 환자들에게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폐암 수술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폐를 완전히 한쪽을 다 떼어내나, 아니면은 어떻게 도려내서 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좀 폐암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폐암 수술은 이제 폐암이 있는 자리를 절제를 하게 되는데, 사람의 폐는 좌우가 각각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오른쪽은 3개, 좌측은 이제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각 구역을 옆이라고 하게 되고, 폐암 수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암이 속해 있는 폐엽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옆을 통째로 절제하는 폐엽 절제술이 현재까지는 표준으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를 완전히 절제를 하면은 어떻게 좀 이상이 있거나 이러진 않나요? 물론 폐는 잘라내고 나면 이제 다른 장기처럼 재생이 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폐로 생활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폐 기능의 저하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암 수술은 무조건 한 옆을 다 절제하는 이런 절제술만 있는 건가요? 이제 폐엽 절제술이 기본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떤 수술 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쐐기 절제술이나 구역 절제술과 같이 조금 더 범위가 축소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역 절제술은 제가 듣기에는 딱 그 암 구역만 조금 절제할 것 같은데, 쐐기 절제술은 어떻게 쐐기처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이걸 이제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이걸 절제하는지 여부인데, 구역 절제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그 해당 구역을 찾아서 절제하는 것이 구역 절제술이 되고, 쐐기 절제술 같은 경우는 그러한 구역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그 조직만 일부 포함해서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으면은 쐐기처럼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쐐기 절제술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는 폐를 크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딱 부위만 절제하는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폐 수술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 폐 같은 경우에는 이 갈비뼈 밑에 있잖아요.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가슴은 갈비뼈라는 이제 구조물에 둘러싸여져 있고, 결국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갈비뼈 틈새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을 때, 일단은 개흉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요즘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이런 것도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시행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갈비뼈 틈새를 통해서 약 한 20에서 30cm 정도 크게 절개를 하는 개용술을 수술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 장비나 수술 기구가 많이 발달을 해서 현재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장비를 넣고 흉곽경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흉곽경 위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수술에서는 흉곽경 수술로 하는 게 훨씬 더 째는 범위도 적고 이제 회복이나 이런 것도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폐구역 절제술, 이제 전체 절제술하고 이런 구역 절제술 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자분들의 회복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폐가 잘려나가게 되면은 결국 폐 기능의 저하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폐를 적게 자르면 자를수록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조금 더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게 자르면 아무래도 좀 폐활량도 더 좋고 그러면은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몇 개월 이후에 폐 기능 검사를 해보면 폐엽 절제술 한 환자들을 폐활량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구역 절제술 한 환자분들은 조금 더 보존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무조건 구역 절제술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모든 폐암에 다 구역 절제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분들은 구역 절제술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적응증이 따로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모든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구역 절제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1기에서 2기 사이에 이제 조기 폐암 환자분들이 해당이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암의 크기가 대략 2cm 이내인 경우, 그리고 그 암 자체가 그 폐 구역 안에 정확히 위치해서 저희가 충분한 경계를 가지고 그 구역을 제거할 수 있을 때, 그러한 경우에만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구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발견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혹시 이렇게 구역으로 절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작은 구역만을 이제 암 부분만 도려내는 거잖아요. 재발 위험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크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암 수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결국 수술하고 재발하는 것을 걱정하게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 여러 기관들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실제 한 2cm 미만의 조기 폐암에서 폐엽 절제술과 구역 절제술을 시행하였을 때 어떤 암의 재발률이나 생존율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역 절제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좀 정밀하게 이제 진단이랑 평가가 있어야지 좀 확실하게 재발도 막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구역이라는 그 해부학적 구조물을 덜어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수술 전에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구역 절제술을 통해서 절제해낼 수 있는 위치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뭐 다른 폐 기능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들도 같이 시행을 해봐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 기능 보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얼마나 그럼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이제 실제 수술한 환자분들을 보면 뭐 전체 입원 기간에서는 사실 뭐 하루나 이틀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외래에서 오신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폐 옆절제술을 받았던 분들에 비해서 폐 구역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숨찬 느낌이라든지 답답함, 그런 불편감이 조금 더 적다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좀 환자분들께서도 체감이 될 정도로 꽤 차이가 있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교수님 이렇게 수술까지 잘 마무리되신 경우에 뭐 추가 치료를 꼭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는 뭐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환자분들이 외래 와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치료 안 받아도 되냐, 뭐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냐 많이 물어보세요.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대답은 결국 일단은 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수술해봐야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폐암을 이제 그 암종만 절제를 하기도 하지만 수술할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임파선의 전이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지 이 환자분이 현재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내과와 협진하에 이제 항암 치료나 다른 기타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도 협진을 잘 받으면서 쭉 관리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폐암 수술도 이제는 폐를 완전히 잘라내는 수술에서 덜 잘라내는 수술로 바뀌고 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수술을 앞둔 환자분 아니면은 보호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암은 아직도 이제 국내에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못 받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겠고, 조기에 잘 발견만 된다면 적절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완치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마시고 수술을 잘 받고 이제 폐 기능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같이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영상이 폐암 수술 특히 이제 앞두고 막막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